물론 이제 겨울은 이제 뭐 추워야 제맛이다 그러는데, 그래도 추운 거보다는 좀 따뜻한 게 좋죠. 예. 아침에 이제 학원 오려면 좀 그래. 추워지면 마음이 좀 그래. 갈까 말까. 예. 자,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기로 했죠. 이제 다 결정했나요? 자, 그럼 결정했으면 이제 뒤돌아보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부 막상 이제 하려고 하면 또 뭐 연휴가 중간에 끼고 뭐 각종 뭐 집안 일 생기고 경조사 생기고 이런 시간 빼면요 또 실질적으로 오면 안 돼 우리. 자, 그래서 공부는 그거야. 공부는 절대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미리 땡겨서 하는,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하는 거다. 이거 공부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 교재 64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자, 64페이지. 자, 64페이지 이제 우리가 등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등록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자, 그래서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법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랬잖아요. 자, 거기서 등록이란 말 나와.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개업했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 이제 중개업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하나 오픈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64페이지에 보시면 등록의 의익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은 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등록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업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직업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직업 마음대로 가질 수 있냐? 그게 아니죠. 특히 이제 사자 들어가는 전문 직업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직업에 종사할 만한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자, 그걸 검증을 해서 당신은 해도 되겠다 하고 이제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 그 허락을 받는 게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허가란 말 쓰고 또는 승인 받는다 또는 인가 받는다 뭐 인허 받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뭘 쓴다? 등록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등록이란 말은 오를 등 기록관로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어 올린다 이거. 여러분도 학원 할 때 사군 등록한다 이런 말 썼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같은 개념인데, 자,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려면 우리는 행정청으로 허락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등록의 성격이 있는데, 자, 이것은 뭐 따로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 자 절차가 어떻게 되냐? 먼저 그 절차를 보는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 그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67페이지를 보세요. 67페이지. 67페이지 거기 아니면 66페이지도 좋고요. 뭐 앞에도 해도 되나? 자, 거기 맨 위쪽 여백 있잖아요. 맨 위쪽 여백에다가 자 이걸 그리세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 우리가 이제 등록을 받기 위한 전체적인 흐름을 해야 돼. 여러분 보기 편한 데 하세요. 65페이지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 맨 위쪽 여백에다 자, 이걸 그렸어요. 자, 먼저 법에서 갖추라는 등록 기준을 갖춥니다. 자, 등록 기준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을 하러 가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이 이걸 검토해요. 이 등록 기준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등록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라고 이제 서면으로 이제 통지를 해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통지를 받으면 우리는 등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통지를 받으면 등록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우리가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이라는 걸 우리가 발급받아야 돼. 등록증. 자, 그래서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이걸 사무실에 걸어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뭐한다?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이 흐름을. 자,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개업 공인.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가 몇 가지였어요 하면 개업 공인 종류 몇 가지였어요? 3가지. 자, 그래서 법인인 개공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그 다음에 연역적으로 옛날 사람 중개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개인은 태어난다 안 태어나? 지금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법인인 개공사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밖에 안 돼. 자, 그래서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하더라도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65페이지 와서 봐봐. 65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거기 공인중개사와 법인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있는 법조문이 있는데 이 법조문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문장이. 그리고 또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헷갈려요.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 자, 봐봐요. 공인중개사, 자, 괄호 안에 있는 말 빼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닌 자는 없다. 이중 부정이야. 자, 그럼 바꿔서 둘 다 긍정으로 바꾸면 뭐예요?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왜? 개공사 종류가 세 종류인데 중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하든가 법인인 개공사로 하든가.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거기 맨 밑에 65페이지 보시면 등록 신청을 제한받는 자 그랬는데 그럼 방금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나요? 소속은 말 그대로 개공사 밑에 소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등록을 또 하는 거 이건 안 돼요. 그럼 이거 나중에 이중 소속이 돼. 이거 못하게. 그러니까 사무소 두 군데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공사가 등록을 하고 싶으면 사표 쓰고 나와야 돼. 그래서 소속이란 말을 떼야 돼. 그럼 이제 그냥 공인중개사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네. 아니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사 밑에 취직한 직원인데 그냥 고용신고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개공사가 소공사를 고용했으면 고용신고하게 돼 있지 등록을 하는 게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 될 때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될 때 중개업자가 단순히 직원 하는 것은 뭐 등록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뭐 회사 취직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다 행정청 가서 해야 되거나 아니죠.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자 소속 공인중개사 할 수 없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봐요. 66페이지. 자 66페이지 보시면 거기 메인에 또 변호사법상 변호사도 할 수 있냐? 안 돼. 그러니까 예전 이것도 실제로 이제 변호사가 거기 이제 배본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중개업도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더 훨씬 법률 전문가인데 그래서 중개업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가지고 등록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거야. 왜 이거 안 받아주느냐. 자 그때 당시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자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네가 가서 승소해서 와라.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할 수 있게끔 자 이기고 와라 이제 이런 거지. 고등법원에서도 졌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얘네들이. 자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냐?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개업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변호사 자격도 물론 괜찮지만 뭐가 있어야 돼? 공인중개사.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는 그 변호사 자격증 있으니까 이거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때? 변호사 자격증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하고 레벨이 같아 달래? 다르죠? 그 변호사 자격증 가짜는 자격증 가지고 말이야 우리 중개사 하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시험 봐서 합격을 하면 돼. 근데 걔네들 머리로는 이 시험 합격이 못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냥 먹겠다 날로 먹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변호사 안 됩니다. 또 변호사가 날뛰니까요 법무사도 또 그랬어요. 법무사협회 회장 출마한다. 또 변호사협회 회장 출마한다. 그러면요 안 빠지고 등장하는 공약이 뭐냐? 중개업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변호사나 법무사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직업이다 이 말. 근데 지네들도 이거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그냥 공인중개사 따면 돼. 근데 걔네들 머리로는 딴다 못 딴다. 따기 힘드니까 그래. 따기 힘드니까. 감히 우리하고 맞먹으려고. 변호사들 말이야. 민법 공부하려면 대학 법대 가가지고 옛날에 로스쿨 가서 4년 동안 배워야 돼. 4년 민법 하나만. 근데 우리는 그 민법을 어떻게 2달에 끝내잖아. 대단한 천재죠. 이런 천재들하고 맞먹으려고 하는데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라니까. 자부심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 자,
변호사, 법무사 부러워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부동산 전문가.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등록을 신청하는데, 자, 그럼 이제 등록 기준. 자, 이제 맨 처음 여기 등록 기준 있죠? 자, 그럼 이제 등록을 신청할 때 이제 방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와 누구만 할 수 있다? 법인.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거 간단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등록 기준. 그럼 이제 등록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로서 할 사람이 갖춰야 될 기준, 그 다음에 법인이 갖춰야 될 기준 이렇게 돼요. 그럼 먼저 개인. 자,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 개인으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거기 이제 67페이지 보세요. 자, 먼저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한다 아니면 개인으로 한다 이제 같은 말인데 놔두고 뭐 이거 어려운 거. 자, 두 번째 실무교육을 받으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실무교육이 뭐냐면, 자, 우리가 중개 지금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이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어때? 막상 실무하려면 좀 당황스럽죠? 실제로 제가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그 먼저 개업하신 분한테, 이제 그 학원 출신 먼저 이제 개업한 선배한테 학원 원장으로 전화 왔어. 원장님, 이번에 내가 소공사 한 명 채용하고 싶은데 그 학원에서 공부도 잘하고 좀 똘똘한 사람 좀 추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학원 모의고사 보면 1등 한 사람, 40대 초반 여자분, 성실하고 착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자, 소개시켜줬어. 자, 그래서 이제 합격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도 소공사로 일 좀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럼 마침 찾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라. 딱 집어넣어줬어. 첫 출근했어. 첫 출근을 했어가지고 이제 전화가 띠링 울려. 근데 이제 그 사무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고 다른 동네. 그럼 다른 동네니까 그 주변 아파트 이런 거 잘 시세며 이런 거 입지 잘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이제 전화가 오니까 직원이 받아야 돼, 사장이 받아야 돼. 직원이 당연히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떨리니까 덜컹하니까 전화를 받게 주저하니까 이제 한 소리, 전화 안 받고 뭐 하냐고 한 소리 들은 거지.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어.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나 그쪽으로 좀 이사갈 아파트 구하고 싶은데 몇 평대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이제 이렇게 전화한 거야. 근데 이 직원이 뭐라고 했냐? 제가 오늘 처음 출근해서 잘 모르거든요. 옆에 중개사무소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이거 말이 돼, 안 돼? 얼마나 떨렸으면 그렇겠어. 그렇게 바보가 허당은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왜냐면 평소 다른 데처럼 이제 응답을 한 거지. 그것을 사장이 뒤에서 본 거지. 첫날 바로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무라고 하는 건 그게 이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우리 사정이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좀 우리가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것도 어떻게 쓰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와가지고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이래요. 자, 그런 게 이제 실무교육인데, 자, 그럼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저 뒤쪽에 또 나와요.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것만 보세요. 뭘 보냐면, 이 실무교육을 언제 받냐? 거기 동그라미 1번. 자, 67페이지 펴세요. 자, 67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에 거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거기 체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받아야 돼요. 자, 시기가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내가 교육을 미리 받아놨는데 사정이 생겨서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좀 한참 지났네. 자,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네, 다시 받아야 돼. 뭐 한 번 더 받으면 좋죠. 근데 공짜가 아니에요. 한 20만 원 가까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8시간씩 4일 동안 받아야 돼. 그래서 4, 8은 30일 32시간 채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창업 계획을 잘 세워서 교육도 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다만 단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다만 단서가 있는데 뭐냐?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다가 이제 폐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업종 알아볼까 했는데 마땅히 없네. 그래서 그냥 나 다시 중개업 할래요 하고 다시 등록을 신청해. 그러면 이제 중개업 한참 지났으니까 교육을 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신청일 전 1년이니까 교육 받은 지 한참 지났죠. 그러니까 원래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폐업한 날이 1년이 안 지났으면 안 받아도 돼요. 자, 그래서 자, 폐업 신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등록할 때는 굳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1년이 안 될 정도로 짧게 쉴 때는요, 이거 뭐냐? 업무의 연속으로 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뭐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양가로 2번. 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 사무소가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자, 사무소와 관련하여 좀 몇 가지 또 체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거기 밑줄 놨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한다. 거기 밑줄. 자, 그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땅 있다고 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짓고 싶으면 구청으로부터 이제 뭐예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으면 이건 무허가, 즉 불법이 되는 거야. 이거 불법 건물이야. 불법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어 없어? 없죠. 허가를 받고 지어야 건축물 대장이 나오지. 그냥 지었으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에다 사무소 확보하시오. 그 말이죠. 건축물.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둘째 줄에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라면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을 포함한다 그랬네요. 자,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봐봐요. 우리 학원 건물만 보더라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다중 이용 시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그 안전 기준이 있어요. 안전 기준.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지켰는지. 그래서 전기 시설부터 해가지고 화재가 나냐 안 나냐, 또 자재 같은 것도 제대로 썼냐. 우리 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대피로, 화재 났을 때 대피로 해가지고 그런 거 제대로 갖췄는지, 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걸 갖췄는지, 엘리베이터 제대로設施를 갖췄는지, 이런 다 검사를 해. 그래서 합격을 받아. 그럼 이제 사용 승인이 떨어져.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그럼 이제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돼요. 근데 이제 사용 승인은 떨어졌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안 됐을 뿐이야. 절차상으로 조금 시간이 걸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이제 아파트 단지 내 그 상가 있죠? 이런 데가 해당될 수 있어요. 왜냐면 서로 선점하려고 미리 막 계약을 해서 들어가. 그런 경우 봤어, 못 봤어? 아파트 단지 막 그 정문 입구 앞에 있는 상가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인기 좋아 안 좋아? 그런 데는 엄청 좋잖아요. 그 단지 그것만 가지고 상사를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 건축물 대장도 안 나오는데 미리 계약한다니까. 선점해서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런 데 보면 중개사무소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어요. 보면. 자, 이런 데. 자, 그런데 거기 또 그러나 그랬어요. 자, 그러나 해가지고 또 밑줄 하세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 거기 또. 가설 건축물 대장. 이 말은 뭐냐? 아, 가건물에다는 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가건물에다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 거기 보면 소유권이나 전세권,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의해서 사용권한 확보해라. 거기다 밑줄. 사용권한 확보하시오. 자,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럼 이제 이 사용 권한은 이제 이게 내 거야. 그러면 뭐야? 자기 소유자니까 소유권이 사용 권한이 사용권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내 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빌려 써야죠. 빌려 쓰는 게 뭐예요?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 이런 계약을 통하여 내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라. 자, 그래서 사용 권한 확보하시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사용 권한. 자, 이 정도 체크하시면.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있죠? 자, 그럼 이제 결격사유는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자, 2교시 때 배울 건데, 결격은 뭐냐? 말 그대로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개업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자나 결함 있는 사람들은 이 업종에 종사를 못하게 해요. 혹시 여러분 부동산 사기 전과자한테 물건 맡길까 안 맡길까? 안 맡겨? 자, 초등학교 2학년한테 맡길까 안 맡겨? 안 맡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결격사유라. 전과 기록이 있다든가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데, 자, 이것은 이제 뒤쪽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자, 놔두고. 자, 그럼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내가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자, 개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시험엔 여기서는 잘 안 나오는데, 자, 법인을 잘 봐야 되죠. 법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나요? 자, 여기는 별표 5개 해야 돼. 이건 지금까지 35회 시험 보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나오냐? 내년에 나와요. 99.9도 아니고 100%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국 모의고사 보잖아요. 안 빠지고 나와요. 만일 이걸 뺐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문제야. 자, 그러니까 꼭 시험 막바지 가서 선생님 좀 찍어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안 해도 돼. 다 찍어주잖아 지금. 자, 지난주에 배운 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우리?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 다 한 문제씩 다 나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인으로서 중개업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뭐예요? 법인을 설립해야 돼. 자, 법인을 먼저 설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그럼 법인을 설립할 때 이제 자,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니까 그랬죠. 자, 69페이지 보세요. 69페이지 1번. 상법상 회사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랬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법에 따라 회사가 있어요. 자, 상법의 회사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주식회사,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유한회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있는데 회사 종류는 상관없어요. 자, 상법에 따라 아무 종류를 하나 설립하면 돼.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해도 돼요. 자, 우리 주변에 협동조합, 조합 형태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농업, 신협, 축협 이런 데 있잖아요. 자, 보통 이제 출자, 거기 이제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해가지고 이제 조합 형태로 만드는 회사인데, 자, 이런 조합 형태로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을. 자, 그런데 협동조합은요, 조금 조심할 게, 거기 가로 안에 그 말이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거기 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혹시 사회적 기업이란 말 들어봐야 안 들어요? 들어보죠. 자, 우리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하려고 만들어? 영리 목적으로, 다시 말해 돈 벌려고 만들잖아요. 뭔가 사업에서 돈 벌려고. 근데 사회적 기업이란 말은 뭐냐면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많은 사람이 자기 돈을 출자해가지고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뭐 취약계층을 돕는다든가 독거노인을 돕는다든가 뭐 불우한 청소년을 지원한다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돈을 오히려 쓰는 쪽으로 하는 기업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 그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업을 하겠다는 건 뭐예요?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돈 벌 목적이 없는 회사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리법인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인데 대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그랬죠? 아하,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춰야 돼. 어느 정도? 자, 그래서 자본금은 5천 원. 이 정도? 나머지 1, 2, 3, 4 이런 것은 안 봐도 돼요. 제목만 봐도 돼.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옵니다. 양가로 2번.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설명을.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법정 업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업무예요. 그럼 거기 우리 책 보니까 우리 법 몇 조? 제 14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법정 이외인데 그러면 우리 그 법정 업무가 거기 박스 안에 6개만 있는데 실은 여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중개업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몇 개? 7개.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 하나 둘째 줄 끝부분 있잖아요. 그 양가로 2번에서 둘째 줄 끝부분 중개업 이외의 다음 업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개업도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법 제14조에는 중개업도 있어요. 그리고 중개업하고 나머지 이 6개예요. 그래서 총 몇 개? 7개. 그러니까 이 7개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먼저 뭐 해라? 설립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업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수천 수만 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 많은 업종 중에서도 중개업을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라면 아무 업종이나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이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설립해야 돼. 자, 그럼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뒤쪽에서 배울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박스를 봐봐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이 있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대한 상담도 있고요. 개공사 대상으로 중개업에 대한 경영 기법이나 정보 제공하는 거. 자, 이거 밑줄 안 쳐도 돼. 이거 치지 마세요. 이거 저 뒤에 자세히 나와요. 이거 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 하겠다고 설립한 법인이면 등록이 되는데, 자, 여기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나 부동산 건설업 하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나 아파트 짓는 건설업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등록이 돼, 안 돼? 안 돼. 나 부동산 투자 회사 만들고 싶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작년에도 나왔지만.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야 등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세 번째. 자, 회사니까 이제 대표자가 있겠죠. CEO라고 부른 사람. 자, 이 사람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
다른 회사와 달리 이건 중개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세. 그리고 이제 대표자를 제외. 자, 이거 조심해. 제외. 포함이 아니라 제외하고 사원 임원 숫자 3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사원 임원 지난번에 했죠? 우리 이사, 그러니까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3분의 1 이상만 자격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대표자나 사원 임원 이들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조심해야 돼. 실무교육은 전원이 다 받아야 돼. 자, 전원이 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립니다. 자, 중개사무소 확보하시오. 자, 이건 똑같아. 우리 중개사무소. 아까 조건 똑같아요. 그래서 건축물 제작에 기재해야 되고 사용 권한 확보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자, 오른쪽 갑니다. 6번째. 자, 임원이나 사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다 결격사에 해당돼서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결격은 전부 다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전부 해서. 자, 여기까지. 자, 이제 개수가 오지선다 내기 좋잖아요.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안 빠지고 나옵니다. 이 정도에 우리가 어때요? 거뜬히 할 수 있죠? 이 정도로. 자, 그 밑에 이제 박스 보니까 좀 특수법인이 나와요. 자, 특수법인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겼어.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나 요건을 갖췄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건을 갖췄으니까 우리가 등록을 신청하러 갑니다. 그럼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이제 자, 등록 관청을 찾아갑니다. 그럼 등록 관청이 어딥니까? 자, 이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거기 이제 시군구청장 그랬는데 사무소 소재지. 그러니까 내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찾아갑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에요. 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고 군지역은 군수. 그 다음에 여기 시, 이제 이거 조심해야 돼. 이 시장은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그럼 여기 세종시는 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세종시장은 등록 관청이다, 아니다? 여기 구가 없는 시장이니까. 맞죠? 지금 어려운 거 묻고 있는 거 아닌데 왜 그래?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인데. 구가 있으면 구청장. 그럼 이 옆에 대전광역시는 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유성구 있고 막 많죠. 그러니까 내가 유성구에다 사무실 내고 싶다. 어디 찾아가야 돼? 유성구청장. 대전시장이 아니라 구가 있으면. 나 여기 태안에다 사무실 내고 싶어요. 그러면 태안은 군이죠. 그러니까 태안 군수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가 있으면 구청장. 자, 그런데 거기 2번에 보면 자치구, 비자치구 불문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 구가 있는데 이 구는요. 자, 이거 자치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비자치구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치구는 자치권이 있다는 얘기야. 즉 구청장을 투표해서 뽑는데 비자치구는 자치권이 없어. 투표를 안 해요. 여러분 이제 구가 없는 동네라 이제 잘 모르는데 대전에 있는 유성구청장은 투표해서 뽑을까 안 뽑을까 하면 잘 모르죠. 자, 그러면 뭐 청주에 있는 청원구 이런 데는 잘 모르죠. 강남구청장은 자, 그러면 전국에 이렇게 구가 있는 데 있잖아요. 자, 구가 있는 동네. 자, 청주시, 전주시도 구가 있고요. 서울 근처로 가면 이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다 구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서울에도 있고요. 인천광역시도 있고 그런데 그럼 자치구, 비자치구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아니야, 다 알아. 한마디면 다 알아. 특별시, 광역시만 자치고 나머지는 다 비자치구래. 자, 그럼 특별시, 광역시는 알잖아요. 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만 투표해서 뽑아요.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을 해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아시죠? 분당구. 아니면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고등학교 다니던 단원구. 자, 그런 거 아시죠? 자, 그러면 거기 구청장은 어떻게 되냐? 시장이 임명해요. 그러니까 시장 임명하니까 이 구청장은 구청장 하려면 시장 뭐가 돼? 따까리 돼. 시장 따까리 돼야 돼. 그래서 선거 때마다 돈 보따리 들고 싸들고 가야 돼. 근데 구청장 직접 뽑는 데는 시장이 함부로 해 못해. 못해. 대통령이 함부로 해 못해. 못해. 야, 잠깐 와봐. 그럼 나 바쁘니까 네가 와 이래도 돼요. 그 자치구청장 파고 왔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안 하고 자치구청장 하고 그러죠. 구청장 하고 파워가 세니까. 자, 그러면 자치구 비자치구가 있는데 상관없이 구가 있는 동네는 그냥 다 구청장 찾아가면 된다. 간단하죠? 간단해. 자, 나머지는 이제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 자, 구비 서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이제 서류를 들고 가는데 왜 서류를 들고 갑니까 하면은 방금 앞에서 우리 갖추라는 요건 있잖아요. 그 요건을 갖췄다는 걸 이제 입증을 해야 돼. 말로 입증하면 뭘 못해. 다 나 갖췄다 그러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서류로 입증하는데, 자, 이때, 자, 서류를 이제 봅니다. 하나하나. 자, 오른쪽 73페이지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에 여권용 사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서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 자, 거기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거기다만 믿죠.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좀 띄엄띄엄 돼 있죠. 가로 안에 이거 다 빼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3번에 실무개혁 수료증 4번 해가지고, 자, 3개. 자, 첫 번째 실무개혁 수료증 4번,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인데, 자, 실무개혁 수료증 4번은 뭐냐면 우리가 실무개혁 아까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좀 많이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교육을 받았다고 수료증 4번 내야 돼요. 이거 이수했다고. 근데 거기 실무개혁 보니까 가로 안에 그랬네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코로나 때 그랬죠. 식당 갈 때 QR코드 찍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게끔. 마찬가지야. 만약 실무교육을 여기서 실시한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자 강의실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나갔다는 것을 QR코드를 찍어. 그래서 이제 출석을 하고 수업을 다 듣고 또 QR코드를 찍어. 그럼 수업을 수료했다는 것이 이렇게 전산물 입력이 돼. 그럼 굳이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학원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뭐 인증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는데 대부분 없어. 그러면 이제 뭘 낸다? 수료증 내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이 필요해.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등록을 받으면 그 등록증에 자기 사진이 스캔이 돼. 자, 그래서 우리 봐봐, 교재 봐보면 뒤에 등록증 있을걸요. 샘플 소식 봐봐요. 등록증 쭉 넘겨봐. 이거 등록증 있는데 몇 페이지 있어요? 79 79페이지 있대 지금. 79페이지 있네. 자, 거기 보면 여권용 사진 이렇게 붙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권용 사진 3.5 4.5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대부분 우리 반명한판 사진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여권용 사진이 법에 다 규격이 있어요. 여권용 사진은 좀 다르죠. 우리 그 찍을 때 비싸 안 비싸? 좀 비싼데 왜 그러냐면 그 규격이 다 있어서 그래요. 자, 상반신 어디까지 보여야 되고요, 정면을 봐야 되고, 얼짱각도 이렇게 틀고 찍으면 안 돼. 우리 여자들 말이야, 이력서 낼 때 막 이쁘게 보이려고 얼짱각도 찍고 이러잖아요. 이력서는 그런 게 되는데 안 돼. 이제 우리 여권에서 정면 봐, 이마가 보여야 돼, 귀 양쪽 다 보여야 돼, 그리고 뽀샵 처리하면 안 돼.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반명한판이 아니라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무소 확보 증명서인데, 아까 이 사무소 확보 증명서가 뭐냐면 우리 그 사용권 확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럼 그 계약서 사본 내는 거예요. 계약서.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필요해. 자, 이것만 우리는 잘 알면 돼. 이 세 개. 자, 이 세 개. 그리고 이제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이제 외국이나 외국 법인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외국이나 외국 법인한테 필요한 거니까 놔두세요. 지금 이건 놔두고. 자, 이 세 개만, 이 세 개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거 동그라미 쳐서, 앞글자 동그라미 쳐서, 자, 신여사. 이렇게. 자, 김여사가 등록을 하는데 뭘 제출한다? 신여사. 자, 김여사가 이번에 등록을 해요. 뭘 제출한다? 신여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주 쉬워. 신여사. 세 개만 알면 돼. 그리고 이제 외국이나 외국 법인은 추가로 하는 건데, 자, 이것은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자격도 갖춰야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확보해야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입증 안 하나요? 우리가 안 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등록관청 진해가 확인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산망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청 끼리끼리는 전산망을 통해 서로 조회해서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지네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해요. 그러니까 등록 관청이 하는 것은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입증하는 거 이것만 하면 돼. 이거 외에 나머지는 다 누가 알아서 등록 관청 지네가 알아서 한다 이러면 돼요. 우리는 이거 세 개만 알면 돼. 실려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73페이지 이제 거기 밑으로 내려오면 수수료. 자, 등록 신청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행정청 찾아가면 우리 뭐 공짜 아니잖아요.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때 수수료 보면 거기도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어요.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인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그 지자체 내에서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규의 일종에 누가 만드냐면 의회 의원들이 만들어. 그럼 여러분 세종시 의회 의원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뽑았죠? 의회 의원 뽑았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만 의회 의원이 있어요. 그럼 아까 구 같은 경우 자치구가 있고 비자치구 있다고 그랬죠. 비자치구는 의회 의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구청장도 투표하지 않고 의회 의원은 아예 없어요. 자치권이 없으니까. 자치구만 의회 의원이 있어.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 산다. 강남구청장도 뽑고 강남구 의회 의원도 뽑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청장이 없으니까 투표 안 하죠.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할 때 투표 용지가 여러 몇 개 안 돼. 서울은 엄청 많아 그래. 의회 의원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막 그래. 좀 달라.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럼 이때 지자체는 시군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는 자치구만 조례를 만드니까 이때 구는 자치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구. 그리고 군수는요. 당연히 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군의회의원도 있어요. 군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자 여러분 이제 조례가 있다는 얘기.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게 뭐냐? 자, 제가 이제 어제 강의한 곳이 이제 천안시 자 서북구입니다. 자, 만약 천안시 서북구에다가 사무소 내고 싶어요. 등록 신청하러 어디 가야 되냐면 천안시장 찾아가요. 서북구청장 찾아가요.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 그런데 서북구는 자치예요, 비자치구예요? 특별시, 광역시 아니잖아요, 천안시가. 그러죠? 비자치구. 그러니까 비자치구니까 조례가 있다 없다? 조례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수수료 어떻게 내요 하면은 그렇죠. 천안시 조례를 내야 돼. 천안시 조례. 자, 그런데 여러분은요, 세종시니까 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하러 세종시장 찾아가고 수수료도 세종시 조례에 따라 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간단해. 이동하면. 자,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 뭐 지자체가 뭔지 알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우리 종별 변경. 자,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놔두세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74페이지로 갑니다. 74페이지. 자, 그럼 등록 처분. 자, 그러면 이제 등록 관청이요. 자, 여러분한테 이제 접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까 구비 서류, 신료사 이런 거 낸 거.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또 자, 여러분이 요건을 갖췄는지 등록 관청이 다 전산망을 통해 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갖췄다 하면 이제 등록을 해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거기 74페이지 보시면 등록 처분의 기속성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등록은요, 법에서 갖추는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해줘야 돼. 등록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까다로운 규제는 아니에요. 법에서. 자, 그러니까 따로 볼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75페이지. 자, 75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등록 통지 그랬죠. 그럼 이제 요건을 검토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건을 다 갖췄다 판단되면 자, 며칠이내 통지해 주냐? 7일.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둘째 줄 중간에 있죠? 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은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입니다. 이제 법인인 개공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 알려준다. 그 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보 알려주고요. 나머지 또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7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등록상 협회 통보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등록했다는 것을 이제 다시 말해 개공사로 이번에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을 협회에다도 알려줘. 이때 협회는 이제 우리 개공사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공사가 탄생했으니까 협회 니네들도 알고 있어라 하고 이렇게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박스 보니까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게 총 몇 개냐면 6개. 6개인데 그 중에 1번 등록증 교부했다는 거. 이거 지금 하나 배운 거. 나머지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자, 지금은 놔두란 얘기.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돌아와서 체크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거 며칠 내에 통보해 준다고요? 7일 이것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뭘 해야 되느냐? 보증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증 설정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저 뒤쪽에서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건데, 자, 우리가 중개를 하다가 잘못해서 자, 거래 당사자에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손해를 끼쳤어. 그럼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죠. 자, 그런데 부동산이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하면 액수가 커요, 작아요? 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배상하기가 어때요? 그렇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사가 사고 쳐놓고 돈 없다고, 야, 나 돈 못 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 대신 누군가 갚아줄 수 있게끔 보증기관과 계약을 해. 그래서 그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어, 이런 걸 만들어라. 일종의 보험 들듯이 우리가 보증인 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보증 설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다음에 자세히 배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증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 보증기관과 계약을 해요. 그래서 계약을 했다는 것을 등록관청한테 신고해야 돼요. 자, 나 보증 설정했거든요 라고 신고. 그럼 이제 등록관청은요 우리한테 이제 뭘 주느냐? 등록증을 주는데, 자, 먼저 이 보증 설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첫째 줄. 자, 보증 설정 첫째 줄 뒷부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랬죠. 거기다 밑줄. 맨 첫째 줄 있잖아요. 76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보증 설정 언제 해야 됩니까?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자, 또 나중에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증 설정했다고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신고하는 거 이런 거 놔두세요. 그럼 이제 등록관청이 우리한테 뭘 준다고요? 등록증을 이제 교부해요. 이거 교부한다 또는 발급해준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데, 자, 등록증 발급할 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뭐 등록 대장에 기재하고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자, 이런 건데 이렇게 발급해 준다. 거기다 기재하고 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언제까지 우리한테 줘야 됩니까? 하면은 등록증을요 지체 없이,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하나 둘 셋 넷째 줄 중간, 동그라미 1번에 넷째 줄 중간.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지체 없이. 이것도 7일 이내 이렇게 장난쳤어. 왜 7일이냐? 7일 어디서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본 걸로 장난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자, 그래서 등록증을 빨리 줘야 우리가 이거 걸어놓고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늑장 부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체 없이 발급해줘라. 자, 이 정도 하면 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등록증 재교부 있는데, 자, 재교부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등록증 원본을 사무실에 걸어놔야 되는데, 이걸 이제 뭐 분실했다거나 또는 사무실에 조금 화재가 나서 불에 타서 훼손됐다거나 이러면 이제 재발급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 77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업무 개시자. 그럼 이제 등록증 발급 받았잖아요. 그럼 등록증 발급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이 등록증을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자, 업무하기 전에 또 우리가 실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해야 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업무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방금 뭐예요? 보증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보면 1번에 보증 설정하라고 한 거 해야 되고 당연히 했죠. 그 다음에 등록증 이제 사무실에 걸어놔야 돼, 원본을.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등록증 받은 것을 원본을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이 뭐냐? 이것도 뒤쪽에 나와요. 우리가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거래계약서. 그러면 그때 아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다 등록을 한 도장. 그래서 그 도장만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무 도장 우리가 찍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일을 함부로 남한테 맡기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꼭 그 도장만 써요. 이거는 걸 우리가 사용인감이라고 그래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감 도장 있죠? 그거 말고 아무 도장이나 하나 파긴 파야 돼. 아무 도장이나 하나 파는데 그걸 등록관청에다 등록해놓고 나 중개업할 때 이 도장만 사용할래요 라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도장만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한테 맡겨가지고 도장 함부로 찍게 있어. 자, 문제가 생겼네. 다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일 처리를 누가 했는지 진위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혹시라도 사고가 터졌네? 그러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사는 함부로 남한테 일 맡기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2번에 봐봐요. 거기 맨 밑에 자 77페이지 맨 밑에 2번에 보면 휴업과 업무 개시 그랬는데 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등록을 해줬잖아요. 며칠 내 통보해준다? 7일. 그럼 이제 우리가 보증 설정하고 등록증을 받아서 걸어놓고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등록을 받으면 빨리 보증 설정하고 또 인장 등록 안 했으면 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 하기까지 자 등록을 받아서 업무를 하기까지 그때도 뭘로 보내? 휴업처럼 봐요. 왜? 이미 등록은 했으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보는 거야. 그런데 개업 날짜가 좀 딜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도 휴업처럼 보는데 자 휴업도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건데 3개월 초과하는 휴업은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 쉴 때는 괜찮은데 길게 쉴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 자 그런데 잡아 등록을 해줬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개업식을 하기로 한 달 후에 개업식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딜레이 된 거야. 그래서 5개월 지나서 개업을 해야 돼. 그럼 벌써 3개월 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 휴업 신고해야 돼. 자 그래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등록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늦어도 언제까지는 업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3개월 이내는 업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등록 후 3개월 이내 업무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3개월보다 더 늦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휴업 신고해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3개월 걸리나요? 등록하면 바로 다들 한 달 이내 다 개업하지. 그렇게 오래. 그리고 이제 개업식 한다고 지인들한테 알려서 말이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 한번 찾아오라고 하고 또 그러니까 고사 지내고 그러는데 어때? 여러분도 그런 거 해요? 저도 근데 우리 수험생이 개업식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거기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저는 그런 거에서 좀 안 맞는데 어쨌든 좀 고사도 지내고 막 그러더라고. 뭐 기분이니까 뭐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사무실 개업하기까지 자 최종적으로 개업에서 이제 업무하기까지 과정 절차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그 절차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등록 기준을 갖췄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하러 등록관청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등록관청이 요건을 검토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 통지를 준다. 자, 이걸 며칠 내에 해준다고요? 7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록을 받았으면 바로 뭘 한다고요? 보증 설정. 그럼 이제 보증 설정 했다고 이제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 우리한테 뭘 준다? 등록증. 그럼 이제 이렇게 등록증 발급해주면 이제 등록관청은 이제 이걸 협회에다 통보해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업무를 이제 하는데 업무하기 전에 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인장 등록. 인장. 그래서 이제 이 절차. 자, 이거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등록 과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 보시면 80페이지에 이제 중개 사무소 관련된 내용이 우리 교재에 먼저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쭉 넘기세요. 쭉 넘기고, 자, 90페이지로 갑니다. 자, 90페이지. 자, 아직은 이제 우리가 등록을 배우고 있으니까 등록 과정을 먼저 다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거, 자, 여기서부터 우리 보도록 합니다.